더불어민주당 마포울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청래입니다. 자, 총선이 이제 뭐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이렇게 봐도 되죠? 총선 전초전이 시작되었다. 예. 그 전초전 총선 기획단 예. 승부에서 자유한국당이 좀 안 됐다. 네, 지금 언론도 그렇고 평론가들의 분석도 총선 기획단은 민주당이 앞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많습니다. 특히 어디서는 뭐 한판승 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민주당의 총선 기획단이 청년, 여성이 대거 포진한 반면에 자유한국당의 총선 기획단은 청년은 한 명도 없고 여성은 한 명뿐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민주당의 총선 기획단에 정청래 전 의원도 참여하셨네요. 네, 당의 부름을 받고 예. 기꺼이 나섰습니다. 홍보 소통 분과 홍보 소통 분과위원장. 예. 네. 항희두 씨랑 함께 하시네요. 황희두 강선우. 예. 네, 전 예. 교수. 젊은 분들하고 함께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은 이렇게 저하고 이제 홍보소통부가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지만 예. 또 자문위원 예.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홍보소통 또 이 스피커가 크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을 통해서 총선기획단은 공천심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1대 총선의 방향 그리고 뭐 정책 뭐 공약 뭐 컨셉 이런 것을 결정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아웃라인을 잡고 국민들께 이제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 현직 의원 중에 홍보 소통은 정청래가 제일 잘한다.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간 겁니까? 제 말로는 말을 못하지만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활발한 SNS 활동 뭐 이런 게 어떻게 홍보 소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한데. 보통 이제 아무리 어려운 정책이더라도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중의 이슈를 대중위원으로 대중에게 말하라. 예. 그래서 보통 신문 기사들도 중학교 2, 3학년에 맞춰야 된다. 예. 쉽고 간결하고 예. 명징하고 예. 비유, 상징, 압축, 요약 예. 뭐 이런 걸 잘해야 되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제 뭐 카피인데 이제 여기 나머지 분과에서 이제 내온 콘텐츠가 있다면 저는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쉬운 언어로 이렇게 예. 설명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위 진보 스피커들이라고 하는 분들하고도 친분이 깊으니까 그런 것도 작용했을 것 같네요. 뭐 자문위원 이렇게 예.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조언 이런 것도 좀 받고 그럴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황인두 씨는 또 유튜버니까 유명 유튜버니까 그것도 활용이 많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프로게이머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17대 초선 때 예. 게임산업진흥법을 만들었어요. 재정법으로. 그래서 예. e스포츠 발전에 제가 나름대로 좀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둘이 만나다 보니까 너무 얘기가 잘 돼요. 그러면서 너무 깜짝 놀래요. 예. 아니 의원님이 어떻게 스타크래프트를 아세요? 그래서 아니 나도 좀 했다고.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회장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좀 죽이 잘 맞더라고요. 지금 민주당 총선 기획단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이 민주당 총선 기획단과 관련해서 섬뜩하다. 내칠 줄 알았던 금태섭 의원을 중용했다. 한국당도 배워야 한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그 당내 강성 코어 당원들은 금태섭 의원이 여기에 들어간 것도 반대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한테 막 전화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왜 그렇게 했냐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저한테도 막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막 문자 보내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민주정당이고 또 예. 다양성이란 측면도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총선기획단을 구성하니까 당장 조중동동 보수 매체부터 진보 매체까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잘했다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농번기 때는 부직갱이라도 일손을 도와야 된다. 예.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총선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 같은 총선을 치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총선 기획단 평가가 좋은 만큼 이 여세를 몰아서 총선 승리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 쇄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퇴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낙연 총리가 조기에 등판해야 된다. 조기 등판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이 안정적이고 그나마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이해찬 대표의 연륜, 풍부한 경험, 예. 식견 이런 것이 굉장히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 적어도 여의도 민주당 안에서는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뭐 나가라든가 물러가라 이런 얘기는 지금은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을 봤을 때도 김종인 대표 시절 또 문재인 대표 시절 다들 좀 시끄러웠거든요. 네. 근데 이해찬 대표가 나와서 시끄러운 이런 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보면 열린우리당의 지도부가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 저도 당대표를 누가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이거든요. 예. 근데 이해찬 당대표 이전에 추미애 당대표가 임기를 다 채웠어요. 예. 굉장히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해찬 당대표가 취임해서 지금까지 당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 자체가 불출마를 이미 전당대회 때 선언했기 때문에 리더십이 생긴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철희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명이라도 사퇴 요구를 한다면 그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그 인터뷰에서 당대표 사퇴는 자기는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수 언론에서 일면은 기사로 막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제목을 달아가지고. 그래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불순한 의도로 그렇게 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논박이 있던데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변증법에 보면 예. 양적 성장이 질적 변화를 꾀하죠. 예. 근데 한 명 가지고는 질적 변화를 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한 명의 목소리도 물론 소중합니다만 한 명이 사퇴하란다고 해서 사퇴하고 그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낙연 총리가 빨리 나와야 된다 여기는. 저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원론적인 저의 입장이고. 예. 그러나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뭐 여러 가지 구상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당에서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낙연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당에 가서 역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죠.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들어온다면 이해찬 이낙연 투톱 체제 공동선대위장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선거 때마다 이제 있는 일인데 우리가 잊었지만요. 당대표는 또 당대표들이 있고 또 이렇게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뭐 예. 꾸려가지고 다 이렇게 예. 하거든요. 예. 자기 지역이든 대표성이든 계층이든 이렇게 상징적인 인물들을 공동선대위를 꾸리고 심지어는 2012년 대선 같은 경우는 한 10명 가까이 공동선대위원장이 있어서 예. 제가 오히려 그러면 이게 책임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예.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한 명으로 선대위원장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사퇴하고 이낙연 총리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거는 0%. 0%? 예, 0%입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얘기도 아까 잠깐 했습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때문에 골머리를 좀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악재가 돼버렸어요. 인재 영입하려다 인재 사태를 맞았다. 이건 인재다. 이거는 이런 얘기도 오늘 기사에서 하던데 이거는 첫 단추를 좀 잘못 깨가지고 이 마지막 단추까지 잘못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인재 영입은 지난 총선 때 한번 보세요.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인재 영입 1호가 표창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고 이 사람도 민주당하고 같이 하네?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인재영입 1호를 박찬주 씨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것은 자충수고 또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분란을 더 키웠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내뱉지도 삼키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뭐 좀 계륵가두 같은 상태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에서조차 황교안 대표 리더십을 지적하는 기사가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황 대표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거의 바닥에 떨어져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방금 오면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뭐 우파 통합 협의 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유승민 의원과 뭐 손잡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는 좀 묻지 말자 덮자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가지고 감동을 주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뭐 빅텐트니 제3지대론이니 무슨 뭐 통합기구니 이런 것은 총선 때마다 나오는 낡은 레코드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왜 이렇게 식상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정의당 얘기도 해볼까요? 정의당도 이제 인재 영입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출신의 이자스민 전 의원을 영입했고 또 민주당 출신의 이병록 전 제독을 영입했습니다. 정의당의 인재 영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한 거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 칭찬하듯이 한다면 참 잘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이자스민 의원
분이 이제 외통위 때 저랑 이제 같이 활동도 해봤는데 예. 참 괜찮은 분이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 민주당 쪽에서 좀 인재 영입을 해야 되는 분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정의당 입장에서는 매우 잘한 거죠. 예. 정의당의 또 그 컨셉하고 맞겠죠. 약자 항상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네, 그래서 지난 19대 때, 이혜리사 옛날 탁구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 같은 경우도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잘한 거였어요, 사실은. 저도 좀 굉장히 좀 좋아하는 분인데, 우리도, 저런 분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음 총선 때 민주당에서도 뭐 그런 분들 좀 많이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주 고성이 있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나경원 원내대표 간의 설전이었는데 강기정 수석이 사과를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강 수석의 국회 출석 자체를 거부하면서 보이콧을 선언했거든요. 일단 강 수석이 고성을 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오버를 한 거죠. 오버했다. 예. 그리고 본인도 좀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본인 질의 답변 과정에서 그랬으면 좀 덜 그럴 텐데. 예.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이제 하는데 뒤에서 이제 일어나서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강기정 수석만 나무랄 일이 아닌 것이 그 전에 또 그리고 또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예. 그렇게 막 또 예. 안보실장을 거의 뭐 부하 다루듯이 막 이런 식으로 막 예를 들면 너무 좀 심하게 몰아붙이고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좀 양쪽에서 먼저 좀 같이 좀 이렇게 자제할 문제지 어느 일방이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저도 양쪽이 다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정무수석이 보통 이제 국회의원 출신들 뽑는 이유는 야당하고 좀 소통해라 그 부분이잖아요. 네, 가서 이야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뭐 네. 그런데 거기 국회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는 너무 정말 정의원 말처럼 오버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강기정 수석도 오늘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못했고 또 사과를 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더군요. 예, 강기정 수석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 보이콧한다. 이건 또 너무한 것 같기도 한데. 너무한 거죠, 그건.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예.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이 고성 지른 거하고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리고 또 보이콧이에요. 그래서 지금 20대 들어서 본회의 표결 처리한 게 딱 5일밖에 없대요. 네. 야, 너무한 거죠, 이건. 예. 그래서 여당은 정쟁이다. 그런 주장은 이렇게 좀 일축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북한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최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이 언급됐습니다. 정보위에 들어갔던 의원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또 다른 말을 했다. 번복하고 뭐 이런 정정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19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 간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국정원도 또 의원들도 다 잘못한 거예요. 예. 북미 정상회담이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에요. 예. 북한과 미국이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우리가 그것을 설령 비공개 회의 때 얘기가 오갔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외부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북한과 미국은 얼마나 좀 웃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은 북미 회담이 잘 풀리면 연내 북미 정상이 있을 수 않겠냐 이렇게 희망 섞인 전망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걸러서 브리핑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저 2년간 할 때도 국정원장이 가끔 이제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실현하고 안 해야 될 얘기도 하고 예. 그런 경우는 여야 간사 합의해서 이건 좀 뺍시다. 국익상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브리핑을 안 한 것도 많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야말로 아니 지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예. 이것은 북한과 미국의 신뢰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쪽에서 보면 좀 웃기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체가 기사가 떴다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가 지는 걸로 다 나오고 있거든요. 가상 대결했을 때. 그럼 이제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대선이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내년 선거운동 이게 북미 관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하죠. 써먹고 싶은 카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서 정보위 국감 때 얘기 나온 것 같은데 회의 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어쨌든 12월 안에는 북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무슨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도 김정은도 둘 다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올해가 지금 오늘이 11월 초 아닙니까? 지금 11월 중하순부터 신년사 작성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이 바짝 지금 고삐를 쥐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신년사에 들어갈 방향 입장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11월 아마 15일부터 20일 사이에는 아마 착수가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방향이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무소속 의원들이 민주당에 들어가겠다고 제안한 것은 지난번 홍영표 원내대표 시절에도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손금주 의원 이용호인가요? 예. 영호인가요? 그분 두 분 한 번 거절당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네. 그 민주당 당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받아줘야 합니까? 기본적인 원칙이요. 예. 총선 때 A라는 정당으로 나갔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낙선이 되든 그 당으로 나가야 된다. 중간에 왔다 갔다 옮기면 안 된다. 그것은 4년 전에 그 당을 보고 찍어줬던 유권자에 대한 배반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발 그 당으로 선거에 나가서 당선됐으면 그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정전 의원님만의 생각입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리고 대부분의 당 의원도 그렇게 지도부도 생각합니까? 대부분 부정적이고요. 당원들도 부정적이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죠. 지소미아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얼마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이미 뭐 끝난 거죠. 미국이 계속 압박하고 있을 텐데. 그러나 이미 저희가 예.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마당에 예.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일본하고 대화가 잘 풀리면 극적으로 타결 뭐 이렇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아베 총리로서는 또 국내 정치상 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자존심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무역 갈등 7, 8, 9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판정승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베 총리도 좀 코너로 몰리긴 했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지만 지소미아는 이미 선은 예. 그어진 거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금강산 관광. 이번에 통일부가 다시 북쪽에 보냈더라고요. 만나서 이야기하자. 한번 거절당하고. 네. 대답이 올까요? 거절을 하더라도 계속 만나서 얘기하자 하는 얘기는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연애할 때도, 거절 당했으면 알았어 그러고 돌았으면 이게 성사가 안 되잖아요. 사랑이. 예. 싹트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예. 계속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 듭니다. 국민들 중에는 얘 너무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국익적인 측면에서는 예.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저 자세로 나가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건 그야말로 제안이잖아요, 제안. 예. 그런 제안은 뭐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예, 1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2부 순서 코너로 돌아옵니다.